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최악의 외교 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인TV입니다. 쿠팡 때려잡기 하다가 꼬리 내렸죠. 자, 여러분들 이재명의 외교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100점 만점에 줄 점수도 없는데요. 자,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차입니다. 원달러 환율 미친듯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원화 가치는 뭐라고 해야 되나 바닥을 치고 있죠. 해외 순방을 나가면요, 레드카펫 없습니다. 뭐 환영이다 라고 형식은 갖추는데 나오는 사람들 보면 뭐 인디언 정도. 자, 그리고 정상국가다라고 보기에는 그냥 지나가는 뭐 나라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부끄럽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국제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내수형 정치는 뭐 선전선동이나 거짓 왜곡 이게 통할지는 몰라도요. 외교는 그렇지 않죠. 투명성과 신뢰입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의 균형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자, 외교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강한 나라일수록 더 많은 말이 필요하고요. 약한 나라일수록 말의 수위는 낮춰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보면요. 이 기본 공식이 거꾸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관세 25% 재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보 개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라는 소식 한 통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설명은 이겁니다. 주말쯤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외계인 뭐 들어오면 우리 같이 싸워야 되지 않겠냐 라면서 야당 탓을 하고 있고 국회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시기에 이재명이가 캄보디아를 향해 가지고 한국인 건들면 패가 망신이다. 빈말 같냐 이러면서 깡패 용어를 또 사용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센 표현인지 알기 때문에 이 언론들이 그대로 기사 제목에 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저는 여기서 질문을 아니할 수 없죠. 왜 이재명 정부는 미국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깨갱하면서 캄보디아 앞에서 말을 이렇게 과하게 했을까? 이거는 뭐 감정 문제가 아니죠. 외교 방향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가짜고 웃긴 이재명 외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택9R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뭐 이거 보면서 되게 웃겼는데요. 자, 먼저 미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은요, 한국과 통상 합의 이행의 문제를 삼으면서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다시 25%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한국은요, 뭐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요. 자, 미국 관보 개제 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은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바로 가고 있다. 중간 단계 없다. 그 전에 잽잽잽 2주 동안 이 한국에 굉장한 경고장을 날렸는데도 그거 하나 촉 받아서 해석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바로 행정적인 준비 단계로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거 굉장히 후덜덜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가지고요. 지금 미국 재무부가요.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한국, 일본, 베트남 등 10개국을요. 환율 그리고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면밀한 주시가 필요한 관찰 대상국으로 목록에 올렸다라고 29일 날 밝혔습니다. 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괴적인 무역 적자 해소,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등을 바탕으로 미국의 재도약을 촉진할 경제무역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 무역 상대국이 외환 개입, 비시장적 관행을 통해 가지고 통화를 조작해 가지고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자, 대한민국 2016년 4월 이후에 7년 만에 환율 대상국에서 빠졌습니다. 2023년 11월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 때요. 그런데 트럼프 출범 이후에 다시 환율 대상국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통상 압박과 환율 압박이 동시에 들어오는 구조다라는 거죠. 이게 이퀄은 뭐 이재명 리스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국면에서요, 이 이재명의 직접 외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 한 통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관세 25%까지 때려 맞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무역은 휘청할 겁니다. 현대 자동차 바로 직격탄을 맞는데요. 자, 미국의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가요. 독일, 일본, 한국입니다. 자, 그런데 독일과 일본은 15% 관세
대한민국은 25% 관세. 이 관세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가격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무역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이 현대 자동차가 휘청한다라고 하면요. 대한민국 무역 산업은 박살이 난다라는 거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반도체에도 100%, 200% 관세를 붙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후덜덜합니다. 대한민국 무역 산업의 20%를 차지하는 게 반도체 산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50%가 박살이 난다라고 보면 대한민국 경제는 100% 박살 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하나 없습니다. 정상 간의 메시지도 없고요. 위기 관리에 대한 신호는 아직까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재명 정부가 내놓는 말은 공식 통보 아직 없다. 주말쯤 상황을 확인하겠다. 이 내부 설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 장관 맞습니까? 전혀 하는 역할이 없죠. 미국 통이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강경화 거기 앉아서 뭐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미국을 상대하고 있는 외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캄보디아 이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 동네 깡패 수준으로 외교를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캄보디아에 최근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 이미 끝났죠. 이미 끝나가고 있는 끝물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태국이 캄보디아를 친 상황에서 캄보디아 범죄 소굴이요. 박살이 나고 있고요. 그 범죄를 이끌던 헤드가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본토로 지금 송환이 됐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캄보디아 범죄가 지금 소강 상태죠. 그런데 다 끝나가는 그 앞에서 내가 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캄보디아가 원래 중국계 범죄 조직이 장악한 특구가 존재하고 이곳에서 한국인을 포함해가지고 외국인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범죄가 기승을 부렸죠. 그래서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경찰과 정부당국이 캄보디아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공조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김병조 의원이 인신매매 소굴에서 한국인을 구출했다라는데 팔에 초롱이 문신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들고 와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를 향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직접 뭐라고 했냐? 패가망신, 빈말 같냐?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한국인 피해를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관세 때문에 피해를 받는 국민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트럼프 관세 때문에 대외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국민의 안전만큼 끝까지 책임지는 강한 정부다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포함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패가 망신한다. 이게 빈말 같냐? 극단적인 이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 이거는 외교적인 수사라기보다는 위협에 가까운 표현이죠. 미국에는 신중하고 관망하고 확인하겠다라는 말로 도망을 댕기고요. 캄보디아에는 즉각 반응하면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강한 언어로 조져대고 있습니다. 두 장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비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외교 전략도 아닙니다. 방향 감각을 잃은 외교다라는 거죠. 국익에 걸린 강대국 앞에서는 계산하고 미루고 말을 아끼면서 솔직히 말을 아낀다 이게 아니라 도망댕기고 숨고 있고 지금 눈도 못 마주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담이 없는 캄보디아를 향해 가지고는 패가망신 이게 빈말 같냐 온갖 센 척을 다하고 외교 성과를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외교가 아니라 내수용 정치 쇼다라는 겁니다. 개딸들은 와 잼통령 세다 역시 어떻고 저떻고 하겠죠. 아마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돌아다닐 겁니다. 자, 외교의 말은요 크기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상대를 얼마나 움직였는가 그리고 국가의 신뢰를 얼마나 지켰는가 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최악의 외교 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로에서 밥 먹고 한강 가서 눈 흘긴다고 미국에게 두드러 맞고 캄보디아에 괜히 화풀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쪼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센 사람은요 말 안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라라는 거죠. 말 없이 행동으로 조져대죠.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게 이재명을 보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현 TV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오늘 좋은 소식 하나 들고 왔는데요.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남재원 박사께서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 맥스입니다.
무려 누적 판매량이요 300만 병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수많은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32,769mg이다라는 압도적인 고함량 발효 알부민 덕분인데요. 자, 이 제품은요 일반 알부민 아닙니다. 유산균으로 청석껏 발효시켜가지고요 발효율도 미쳤습니다. 99.3%인데요.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요 위장 부담을 싹 줄인 진짜 발효 알부민입니다. 무엇보다 남재원 박사께서요 직접 마시고 꼼꼼하게 검증했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간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간 건강과 면역력을 위해서 엄선된 부원료도 가득 채웠습니다. 자,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을 받은 100% 밀크, 시슬, 씨앗부터 헛개 열매, 차가버섯, 그리고 활력을 주는 비타민 B군까지 여러분들을 위한 맞춤 설계가 이 한 병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기관인 간은요 전신 건강에 결정적인 열쇠 역할을 해주는데요. 근데 간에서 생성하던 알부민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산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지치고 피곤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부족한 부분을 발효 알부민이 채워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톡 나가지고요. 이렇게 마시면 되는데요. 몸이 먼저 반응하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남재원의 알부민 울트라 맥스 2박스 구매하시면요. 1박스 더 드리는 이벤트 중입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김영윤이었습니다.